안녕하세요. 오늘 레즈넷 발표를 맡게 된 유가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딥러닝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인 레즈넷, 즉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입니다. 목차는 목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배경에 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는 그 잔차학습이랑 쇼카 커넥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키텍처 비교와 실험적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서머리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에서 깊이는 성능과 직결됩니다. VGG나 구글넷의 성공으로 저희는 층을 더 많이 쌓을수록 더 복잡하고 풍부한 피처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층을 높게 쌓는다고 해서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 그래프를 보시면 20층보다 56층 네트워크의 에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흔히 오버피팅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건 트레이닝 에러 자체가 높은 degradation problem, 즉 최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층이 너무 깊어지면서 오히려 학습 데이터조차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차 학습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기존에는 레이어가 입력값인 x를 받아 타겟값인 hx를 직접 학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즈넷은 hx 대신 여기서 x를 뺀 값인 fx, 즉 잔차를 학습하도록 구조를 바꿉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출력 값은 fx 플러스 x가 됩니다. 왜 이게 더 쉬울까요? 만약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적의 함수가 입력값과 거의 같다면 가중치를 조절해 fx를 0으로 만드는 것이 hx를 x로 직접 맞추는 것보다 수학적으로 훨씬 쉽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레즈넷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구조인 잔차 블록입니다.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의 흐름을 보면 먼저 일반적인 신경망처럼 가중치 레이어와 활성화 함수인 렐루를 거칩니다. 이 경로를 통해 학습되는 차이값이 바로 fx, 즉 잔차입니다. 중요한 건 이 오른쪽에 구부러진 화살표입니다. 이를 쇼컷 또는 아이덴티티 매핑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연산 없이 입력값 x를 그대로 출력으로 던져줍니다. 마지막에 이 두 갈래가 동그란 더하기 기호에서 만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출력은 fx 플러스 x가 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왼쪽에 이 처음 말씀드렸던 레이어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fx가 0이 되더라도 최소한 입력값인 x는 그대로 보존되어 다음 층으로 전달됩니다. 층이 아무리 깊어져도 학습이 끊기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차 학습을 실제 코드와 모델 구조로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이 숏컷 커넥션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덴티티 숏컷입니다. 수식을 보시면 입력값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냥 뒤로 더해주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추가적인 파라미터나 계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모델이 아무리 깊어져도 연산량 부담 없이 잔차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설계하다 보면 폴링이나 스트라이드 때문에 입력과 출력의 차원이 달라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때는 그냥 더할 수 없겠죠. 그래서 프로젝션 숏컷을 사용합니다. 수식에 수식에 그 행렬이 추가된 게 보이실 텐데 주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활용해 차원을 맞춰준 뒤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아래 모델 비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원래 이렇게 세로로 돼 있었는데 세로로 넣기에 너무 길어서 가로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선 화살표가 아이덴티티 방식이고 점선 화살표가 프로젝션 방식입니다. 실험을 통해 두 방식 모두 디그레데이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즉, 어떤 방식의 숏컷을 쓰든 간에 정보의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름길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실제 네트워크의 모습과 성능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34층짜리 일반 네트워크와 레지넷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앙의 그림을 보시면 세 개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까 눕혀뒀던 거를 원래는 이제 하나를 잘랐던 건데 이게 원본 그림인데요. 그 맨 왼쪽은 VGG19이고 가운데는 VGG의 철학을 따라서 3x3 컨볼루션을 단순히 34층까지 쌓은 플레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이 바로 여기에 슈컷을 추가한 트리플 레이어 레지넷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본 구조는 플레인 모델과 거의 같지만 굽어지는 화살표, 즉 슈컷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레지넷은 단순한 지름길만 추가했을 뿐이라서 연산량이나 파라미터 수가 플레인 모델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모델이 더 무거워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18층일 때 두 모델의 에러율이 비슷하지만 34층으로 깊어지는 순간 플레인 모델은 에러가 28.5로 증가하며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레지넷의 경우에는 25%로 에러가 크게 줄어듭니다. 층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성능이 좋아지는 저희가 기대했던 딥러닝의 효과가 비로소 레지넷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학습 과정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플레이 네트워크 그래프를 보시면 얇은 선이 트레이닝 에러, 굵은 선이 테스트 에러입니다. 18층 모델보다 34층 모델의 에러가 트레이닝과 테스트 모두에서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층을 쌓았는데 학습조차 제대로 안 되는 degradation problem이 눈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레지넷 그래프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34층 모델이 18층 모델보다 훨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층이 깊어질수록 에러가 줄어들며 성능이 향상되는 딥러닝 본연의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수령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레즈넷은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라 깊은 모델은 학습시키기 어렵다라는 지식을 깨뜨렸습니다. 단차 학습 덕분에 34층 모델이 18층 모델보다 더 낮은 에러를 기록하며 깊이가 고성능이라는 공식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모델의 깊이를 152층까지 늘렸을 때 탑5 에러율은 5.71%까지 떨어졌고 앙상블 모델은 3.57%라는 기록으로 당시 경진대 분류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VGG16의 에러율이 당시에 9.33%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발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실무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층을 무한정 쌓으면 너무 느려지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이 고민을 바틀넥 디자인이라는 영리한 설계로 해결했습니다. 왼쪽의 베이직 블럭은 18층과 34층 모델에 사용된 기본형입니다. 3x3 컨볼루션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바틀넥 블럭은 50층 이상의 깊은 모델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레이어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는데 이 구조가 연산량은 더 적습니다. 비결은 원바이원 컨볼루션의 활용이 있습니다. 맨 위 레이어에서 채널 수를 확 줄여서 데이터를 가볍게 만듭니다. 병의 목처럼 좁은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벼워진 상태에서 핵심 연산인 3x3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1x1 레이어로 채널을 원래대로 복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이제 병에 넣을 때 이제 뭐 병목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입구가 좁으니까 거기 넣고 다시 이렇게 커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레지넷도 만능은 아닙니다. 천층이 넘어가는 초거대 모델에서는 데이터 대비 모델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성능이 감소하는 한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후 덴스넷, 에피신넷, 그리고 현대의 트랜스포머 구조에까지 전차 연결이 사용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세 가지 핵심 요약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지넷은 잔차 학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딥러닝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degradation problem을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100층, 1000층 이상의 매우 깊은 네트워크도 성공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는 숄컷 커넥션입니다. 아무런 추가 파라미터 없이도 정보와 그레디언트가 손실되지 않고 이
흐를 수 있게끔 만든 지름길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트랜스포머를 포함한 현대 모든 딥러닝 모델의 표준 구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넷은 단순히 깊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틀넥 설계를 통해 성능은 극대화하면서 연산량은 오히려 줄이는 효율성까지 증명해냈습니다. 정리하자면 레지넷은 전차 학습과 숏컷이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로 딥러닝의 깊이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